시간도 안 남았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초콜릿 다 드셨나요? 네. 얼른 드시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 베이직생 오늘 일단 약간 수업을 베이직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만 그럴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맨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느낌 알고 왔잖아. 이제 이 타이밍에 위에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수학 시간 맞나 했을 건데 이제는 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쭉 한번 일단 읽어보고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복습.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일단은 x가 숫자라고 할 때 수령. 아까 제가 숫자가 너무 수령을 했잖아. 그때에 관한 내용인데 위에 보시면 여기 있는 노란 색깔이 뭐냐면 어쩌면 극한의 뜻, 수렴한다의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어떤 함수가 x가 a가 아니면서 여러분 혹시 이 말은 이해했어요? 이 말도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호가 말로 하면 x가 a로 다가갈 때라고 했잖아. 자, 다가간다는 말은 실제로 x가 a가 되진 않아요. 다시 저기까지 내가 무한히 다가간다는 거지 도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그 무한에 대한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말은 그 말입니다. a는 아니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 있는 y 값이 어딘가로 가까워지면 그걸 저희가 수렴한다 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숫자에다가 아까 제가 극한값, 수렴값 혹은 짧게 줄여 극한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 그런 식의 내용이고 어차피 얘랑 같은 표현인데 보통 요거를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나와도 이 말이긴 해요. 이렇게 나와도.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내용이고 밑에 요게 이제 아까 했던 그 그래프 보는 방법이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 아까 이제 요 기호 요게 이제 무한히 커질 때 무한히 작아질 때 그런 기호고요. 그래프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다음 장 가보면 제가 칠판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로 발산이라고 해서 정답이 숫자가 아니라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이런 건 저희가 이제 발산한다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 자, 발산이라 부르는데 한 가지 제가 용어 하나 말 안 한 게 있다. 이거 말해줄게요. 우리가 여기 있는 아까 전에 여기 있는 플러스 무한대 있죠. 계속 커지는 거를 좀 멋있는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뭐 저희가 읽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읽지만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런 용어도 그러니까 오늘이 첫날이라 용어가 많아요. 별 수 없어요. 자, 이런 용어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럼 어쩌면 극한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수렴하던가 발산하던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수렴 아니면 다 발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 위에 제목이죠. 우리가 이제 극한 중에는 또 이제 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극한은요. 기호로는 여기 이제 플러스 기호를 쓰고 쉽게 말하면 오른쪽으로 다가가라 그런 기호입니다. 다시 좌극한의 기호로는 마이너스고 왼쪽으로 다가가라 그런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페이지는 꽤나 중요한 페이지니까 제가 별표 하나 칠까요? 이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가끔 문제 중에서 정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극한이 있는지 조사해봐라 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체크한다고? 어쩌면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떤 세 가지다? 여기에 써있는 거 한번 제가 번호를 읽어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 여기 잘 보이시나? 자, 요거. 자, 요게 뭐지? 한번 요게 무슨 극한이에요? 우극한이 있어야 됩니다. 다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극한이 있을 때가 뭐냐면 첫 번째 우극한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요게 무슨 극한이에요, 여러분들?
함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이거 두 개가 어때야 된다? 어쩌면 이 가운데 있는 3번 여기가 중요해요. 요 세 개를 모두 만족하면 저희는 그 숫자에서 극한이 있다 라고 말할 거라 앞으로 이제 극한이 있는지 궁금하면 저한테 묻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극한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쉬는 시간 전 내용이야. 그리고 저희가 남은 시간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맨 앞장에 이제 우리가 페이지마다 왼쪽 문제는 다 풀었거든요. 이제 뭐 할 차례나 오른쪽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 예를 들어 이제 4번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 극한값을 위에 써있죠. 뭐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 내용이고 다들 혹시 요거 무슨 함수인 줄 아시죠? 다들 그릴 줄 아시나요? 그럼 너네가 이제 왼쪽처럼 하나 그리신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고 미리 말하면 사실 앞으로는 웬만하면 이렇게 안 풉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 내용은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결국 1등급 원하는 친구들 다 잘하고 싶으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그래프 너무 약해서 생각보다 많거든 이맘때 되면. 그래서 그래프는 정말 손도 못 대는 친구도 있어요. 경기 이렇게 그래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돼 시키면.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간단히 시범 좀 보여드릴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왼쪽처럼 하나 그리시라는 거야. 자, 얘 오랜만에 복습. 자, 2차 함수고요. 자, 2차 함수는 그래프 그리실 때 꼭지점이라는 걸 찍어줍니다. 얘 혹시 선이랑 꼭지점 몇 콤마 몇이니? 그리고 얘 0,1인 거 아시죠? 중3 때 배워요. 자, 0,1 딱 찍은 다음에 얘 아래로 블록이잖아. 요 자리가 모양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요, 내비게이션. 자, x가 어디로? 자, 여기 어딘가쯤에 1이 있을 거잖아. 근데 여기로 이제 다가갈 때, 여기로 다가갈 때, 그때 예상되는 값을 구하는 자리인데, 사실 이 경우는요, 혹시 소미야 정답은 뭘 것 같아? 사실 그러면 요거 2 있잖아. 요거 함수값 구하는 거죠. x에 1 넣어서. 지금 아까 함수값이랑 관계 없다면서요. 근데 이 경우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면 함수값이 곧 극한값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이 내용이 이제 아마 조만간일 거야. 이제 연속이라는 내용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함수값 구하시면 정답이 나온다. 뭐 그런 식 내용이에요. 자, 밑에 있는 5번도 해볼까? 뭐 5번 다 우리 그릴 수 있는 거잖아. 5번 혹시 이거 혜린아 무슨 함수인 줄 알아? 자, 혹시 아연아 6번은 무슨 함수인 줄 알아? 너네 다 배운 거 아니야 이거? 6번은 무리함수죠. 7번도 혹시 함수인 거 아세요? 숫자로만 돼 있는 함수. 뭐라고 불러? 고1 때 상수함수라고 다 배웠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론상 너네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못 그리신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말했지만 가면 갈수록 수학 격차가 심해진다는 게 그런 거야. 이제 뭐 안 되면 어떡해요. 자, 일단은 자 5번, 6번 다 고1 때 전부 다 고1 때 배웠습니다. 자, 5번, 6번. 자, 5번. 자, 요게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유리함수예요. 자, 오랜만에 복습하자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형이거든.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제 모양 자리인데 요 자리가 플러스일 때는 1, 4분면, 3, 4분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었지. 그리고 점근선은 기본형이니까 X축과 Y축은 점근선입니다. 닿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제 이 점근선이라는 게 이제 와서 보니까 극한이랑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히 다가는 가요. 닿을 수는 없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문제, 내비게이션 마이너스 2 여기 있겠죠? 여기로 찍어갔을 때 예상되는 도착지는 요거 혹시 소미야 얼마일까? 요거는 또 이제 함수값. 뭐 이 정도는 그냥 함수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딱 봐도 똑같잖아 어차피.
실제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은 곳입니다. 보통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저게 다르려면 아까처럼 막 빵꾸가 이렇게 있거나 이래야 없다 다른 건데 얘는 뭐 변수가 없으니까 함수값 구하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자, 밑에 6번 문제. 6번은요. 요거 무리함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얘 그리는 방법. 보통 저랑 했으면 고1 때 뭐 출발점이라고 해서 혹시 얘 오랜만인데 아연아 출발점 몇 콤마 몇인 줄 아세요? 요거대로 기본형이잖아. 출발점 몇 콤마 몇일까? 여기 0,0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모양이 네 가지인 거 아세요? 얘 몇 사분면 좀 모양일까? 오랜만에 어떻게 했더라? 여기 부어 보시는 거죠. 여기 먼저 보면 뿔뿔이니까 일사쪽으로 이렇게 난을 칠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모양일 거고요. 자, 이번 문제는 x가 3으로 갈 때 여기 어딘가쯤에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예상되는 목적지 서진아 얼마일까? 루트 3. 뭔가 느낌 와? 사실은 이 세 문제가 전부 다 함수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고찰해가지고 뭔가 공식처럼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 공식화해서 다 풀어버리겠다가 다음 시간 내용입니다. 이미 뭔가 어려운 느낌이 와요. 이런 경우는 그냥 함수값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낌이 옵니다. 자, 밑에 7번은요 이거 상수함수죠. 자, 상수함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프 모양 직선 모양이잖아. 어떤 느낌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y는 10, 요게 y는 10이거든요. 요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내리 찍어보시면이나 x가 7로 가면요 예상되는 y값 뭘까요? 극한값. 얘는 뭐 10이겠죠.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하나 10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리고 7은 제가 극한값이자 함수값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8번 문제. 자, 이 친구 이제 또 해보라고 나왔는데 이제 힌트가 나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요, 우리 이거는 못 그리잖아. 대신에 이거 뭐 할 수 있지, 우리? 분자를. 자, 분자를 뭐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하라고 써있네. 해서 이제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이 분자를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보시면 x로 못 그릴 수 있거든요. 자, 분모 분자 약분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고급 질문 해볼게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질문. 그럼 얘랑 같은 함수일까요? 아니요. 약간 고급 질문입니다. 이거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그냥 줄 때랑 이거를 때는 다른 함수예요. 혹시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왼쪽이 x가 마이너스 1에서 안 돼요. 오, 너무 잘하는데. 자, 제가 이거 우리 작년도에 함수에서 봤다라는 거 배웠잖아. 차이점 말해줄게. 그러니까 가끔 수학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함수야.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배우기로 함수에서 같다는 거는 뭐가 같은 거였냐면 다들 기억나세요? 이런 식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같아야 되는데 다시 말할게요. 이 왼쪽에 이 식은요 현재 정의역이 뭔 줄 아세요? 제 x가 다 될까요? 쟤는 지금 누가 안 돼? 마이너스. 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1이 안 됩니다. 다시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처음부터 얘는 지금 정의역이 뭐야? 얘는 정의역이 다 됩니다. 즉 정의역이 다르면 다른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 똑같은데 딱 저 점 하나가 안 돼요. 쟤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인 거야. 그럼 자 그래프를 그릴 때도 여러분들은 이것처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요거를 고려해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요? 자, 그려볼까? 자, 우리 지금 이 문제는 이거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그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뼈대는 이걸 그리시면 돼요. 이런 모양은 맞아. 그런데 이런 모양인데 지금 어디가 안 된다고? 어디가? 마이너스.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이렇게 빵꾸 뚫으시면 돼요. 아까 너 그래프 중에서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지?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저 정의역 하나 제외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저렇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근데 말했지만 극한에서는 이 빵꾸가 있고 없고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극한에서는. 자, 아무튼 이 친구 극한값 구해보시면 혜린아 정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 네. 빵꾸가 있든 말든 극한값은 상관이 없어요. 약간 이제 마이너스 정답이다. 그래서 어쩌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또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그런 느낌을 풀었다는 거죠. 저 역시나 다음 시간에 이 모든 걸 다 정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페이지예요. 오른쪽을. 그런데 다음 장 가볼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음 장에 13번 있죠.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14번.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장 넘겨볼까 구경 좀 할게요. 그 다음 장에 19번 같은 거. 그 다음 장에 30번 위에 있는 저런 함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슬슬 어떤 게 생기냐면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없거나 그리기 힘든 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 사실은 큰 줄기는 다 끝났어요. 이제 이런 내용까지가 오늘 내용인데 다시 저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그리기 이제 힘든 일들도 생기고 혹은 나중에 이제 뒤에 넘겨볼까?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쭉 넘겨봐. 어디까지가 되냐? 다음 시간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1쪽인가? 아니다. 18쪽, 17쪽 이런 데 가보시면 함수들 생긴 모양 보이세요? 17쪽, 18쪽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아마 그래프 그리는 건 오늘까지이긴 한데 아무튼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여기 숙제 자료인데 하나 좀 나눠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좀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좀 여기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받아보시고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앞에 있는 두 장은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겁니다. 자, 위에 제목처럼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뭐 2차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릴 줄 알잖아요. 그거 말고 좀 이상한 뭐 절대값 있고 막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한번 준비해봤고 그리고 더 뒤에 넘기시면 아까 1교시 때 했던 거 한 번 더 해보라고. 저희가 너무 다 했어요. 그래프 다 뽑아먹었으니까 뒤에 이제 그래프 관련 문제들 쭉 나와 있잖아. 내비게이션. 오래 안 걸리거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앞으로 와서 여기 수업 자료 여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위에 제목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래프 그리기 연습이라는 수업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제 생각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여기 혹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1차 함수, 2차를 그릴 줄 아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이런 건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좀 넘어가서 이제 제가 그 저희 책을 참고해서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있으니까 보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장에 어디부터 할 거냐면 5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5번도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유리함수인데 샵 2번이라고 쓴 게 뭐냐면 너네 고1 때 유리함수 이런 걸 안 배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혹시 이거 혹시 유리식인 거 아세요? 이런 꼴의 식도 유리식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유리함수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학생 수준에서는 이런 꼴은 어렵기 때문에 위에만 했잖아. 그래서 이번 교재에 나오길래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너네 혹시 오랜만인데 함수 공부하는 방법들 기억나시죠? 특히 저랑 했으면 제가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손목시 이런 말 기억나세요? 아연아? 기본형. 그럼 그 말 기억나면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즉 새로운 함수지만 어쩌면 기본형만 암기하자는 거야. 기본형만 외우고 나머지는 이동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어쩌면 자, 맨 앞에는 이게 기본형이니까 요거 하나 암기하세요.
요거 외우면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분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얘는요, 위에 있는 유리함수랑 다른 게 분모 자리가 제곱이에요. x제곱분의 1. 자, 요 기본형. 자, 기본형이라 부를 건데, 오랜만에 복습. 기본형은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요, 그래프 생긴 모양이 우리가 하는 유리함수랑 좀 달라진 게, 오른쪽 날개. 자, 먼저 지금 하는 건 요 자리가 양수일 때, 요 자리가 이제 양수일 때의 기본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은 똑같은데 그동안 제가 왼쪽은 여러분 기억나? 왼쪽은 여기 내려왔잖아. 근데 이 함수의 모양을 잘 보시면 얘는 제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음수를 넣어도 이 전체는 뭐가 돼요? 양수가 돼서 이 친구랑 똑같은 모양의 이런 y축의 대칭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 친구. 그래서 요거 하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게 기본형이에요. 양수일 때 기준.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외운 친구들은, 그리고 하나 더. 요 가운데 점근선이 있습니다. 여기 y축, 그리고 x축. 요 점근선은 동일해요. 점근선은 동일한데 모양만 살짝 저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를 외우셨다면, 자, 이제 뭐 할 수 있다? 오른쪽에 있는 요거 저희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낌 아는 분석을 통해서 그리시면 돼요. 요 어떤 기본형을 x축으로 얼만큼 움직인 그림이니까 분석하셔가지고 그리시면 되겠죠. 자, 혹시 오랜만인데 혜린아, 요거 분석 한번 더 할 수 있나? 얘 기본형 뭘까요? i는 x제곱분의 1 만드는데 이 친구를요, 자, 어떻게? 그러니까 x축을 얼마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죠. 우리 요거 외웠잖아, 오늘에.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 친구 어차피 얘잖아. 얘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3칸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보통 오랜만인데 점근선 있는 애들은 점근선부터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3칸이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부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행 이동과 혹은 뭐 경우에 따라 대칭 이동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롭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니까 뭐 그래도 제가 사실 이게 예전에 만든 자료인데 사실 여기 또 이제 학생들이 막 섞여 있다 보면 뭐 정말 2차 함수도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이제 와서.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이제 힘들어지긴 하죠. 뭐 물론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래도 고득점 원하시면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갈게요. 자, 얘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요, 이거 어때요? 자, 제가 바로 앞에다가 분석을 이렇게 붙이면요, 자, 요 식을 아여나 어떻게 움직이면 이 식 나오는 줄 아세요? 그죠? 여기부터 꼬다리가 붙었단 말은 y축으로 평행이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사실 여기서 바로 갈 수 있긴 한데 굳이 한 번 더 하자면 요 마이너스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마이너스도 한 번 더 분석해 볼까요? 우리 보통 솜이야, 요 자리에 마이너스 언제 붙는 줄 아세요? x축으로 대칭, x축으로 접을 때 이게 생겨요. 매번 그랬어. 얘도 그렇고. 이렇게 2번에 걸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자, 기본형. 요거였죠. 이 친구를 자, x축으로 접으세요. 한번 접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위로 한 칸 올리시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위로 한 칸 올리시면 여기 그리겠습니다. 여기 있던
그러면 정근선이 위로 한 칸 올라가거든요. 정근선이 y는 1로 한 칸 올라가면서 색깔을 이렇게 요게 이제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어요. 분석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길래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자 밑에 있는 무리함수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무리함수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무리함수도 하나만 해도 하나만 할까? 하나만 해도 하나만? 그래. 5번에 번호가 없네. 5번에 그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이제 무리함수라고 해서 고1 때 배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맘때는요, 이런 걸 진지하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지하게 하면 시간이 없어요. 진도 못 끝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맘때는 답안지를 봐도 이런 거 진지하게 설명 안 해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이미. 안다고 치고.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가 얘도 분석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기본형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가능하다면. 자, 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은 분석하기 전에 보통 여기 x 앞에 마이너스는 묶어주라고 말합니다.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얘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어쩌면 요식이죠. 요식을 가지고 자, 어떻게 한 거다?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식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형. 자, 얘 기본형 제가 오랜만인데 무리함수는 소위 출발점 점 하나가 있어요. 점 하나 이렇게 가서 점 하나 출발점 체크하시고 혹시 알아? 얘 몇 사분면 쪽으로 가는 줄 아세요? 오랜만에 이게 마뿔이잖아. 마뿔 2사분면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이야. 얘를 가지고 x축으로 1만큼 움직이시는 거니까 여기 그리겠습니다. 여기 출발점이 1,0 한 칸 옆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한번 오랜만에 복습도 해보세요. 다음 장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 함수도 고1 때 한번 제가 진지하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기대해 볼까? 예를 들어 6번의 첫 번째 거 한번 그려볼 수 있겠어? 이게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인데, 그러니까 원래 절대값의 기본도 있어요. 원래 절대값 풀 때는 이제 범위를 나눠서 각각 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개 외웠어. 이런 상황일 때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근데 그런 걸 또 외워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혹은 필요하다면 절대값 상식도 이용하시고요. 자, 한번 그럼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절대값 문제는요. 자, 어떻게 한다? 어쩌면요, 제가 오랜만이니까 원래 절대값의 기본은요. 기본은 뭐다? 이게 식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자,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따로따로 갑니다. 이렇게 그냥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냥 나올 때는 절대값 안쪽이 양수일 때고요. 자,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때는 절대값 안쪽이 음수일 때입니다. 자, 어쩌면 사실 이게 이제 바로 밑에 있는 7번과도 연결되는 내용이야. 이런 쪼개진 함수를 각각 그리시면 돼요. 이거 따로 그리시라는 거야. 그려볼게요. 자, 얘 따로. 자, 위에 있는 거 0보다 클 때는 얘 그리는 거니까 이쪽이죠. 자, 위에 있는 거 그렸습니다. 다시 밑에 있는 거 0보다 작을 때요 왼쪽은요 얘 그리시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x 제곱분의 1과 비슷한 함수예요. 모양은. 자, 요게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자, 하나 이제 외우자는 거야.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자, 어떤 걸 외운다? 저는 지금 얘 자, 이렇게 지금 혹시 이런 내용들 기억나시려나? 얘가 일단은요 한 가지 그 절대값 상식을 이용해서 너희 혹시 이 식을요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거 아세요? 숫자 1은요 어차피 절대값 1과 똑같아요. 그리고 절대값분의 절대값을 합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하나 합치겠습니다. 그
그리고 혹시 오랜만인데 이런 식으로 식 전체의 절대값 있는 경우 어떻게 그려는지 기억나세요? 혜린아? 그리는 순서를 오랜만에 외우세요. 순서가 뭐였냐면 얘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얘를 먼저 그리시라는 거예요. 자, 언제 절대값 전체의 식이 있는 경우, 식 전체 쟤를 먼저 그려보시면 어떤 그래프 나온다? 여기 그릴게요. 얘 이거잖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떻게 하더라? x축으로 접어 올리세요. x축으로 접어 올리시면 됩니다. 즉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본인데 저걸 외웠습니다. 약간 이런 모양들은.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오른쪽 말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고 있는 게 우리 교재에 이제 이런 식들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마 시간 없으면 교재에 있는 거는 이제 딱히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숙제는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딱 그려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말했던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먼저 절대값 떼고 그리세요. 얘 정근선 x는 1입니다. 요런 모양이거든. 요런 모양. 얘를 x축으로 접어 올리시라는 거예요. 자, 얘를 x축으로 접어 올리시면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요게 얘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가운데 있는 거 또 해보시겠어요? 자, 가운데 거. 자, 이번엔 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방금 말했습니다. 마이너스가 언제 붙는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 분석이라는 걸 또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얘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얘, 일단 요 마이너스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쨌든, 요 친구를 가지고 x축으로 대칭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 방금 말했지만, 요렇게 절대값 있는 경우는 식 전체로 절대값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얘부터 그릴게요. 바로 그릴게요. 얘가 이거죠, 여러분들? 자, 요게 요거거든요. 얘를 x축으로 접으시면 되니까 이 친구 그래프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7번의 왼쪽 거 한번 해볼게요. 방금 위에서 말했지만 이런 쪼개진 함수도 우리가 고1 때 배웠고 그냥 각각을 그리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0 이상에는 쟤를 그리시면 되고 0보다 작은 곳은 쟤를 그리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거 쪼개진 함수입니다. 자, 먼저 0 이상일 때는 얘를 그리세요. 그런 말이니까 먼저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어쩌면 그 경계가 되는 요 점을 하나 넣을게요. 0,3 이거 다들 혹시 요 1차 함수에 여기가 기울기인 거 알지? 요 기울기 자리가 모양 자리인 거 아세요? 자, 기울기가 양수면 무슨 모양이야? 오른쪽 위로 가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적게 그리시면 돼요. 정확히 그릴 거 아니잖아. 이런 느낌으로.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거. x가 0보다 작을 때는 yes라는 건데 이 경우도 x에 0을 대입해 보시라는 거야. 얘 0,마삼이잖아. 그런데 이 경우는 요 점을 지나면 안 돼요. 여기 빵꾸 들어야 됩니다. 여기를 지나고
역시나 기울기가 음수란 말은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아까 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양 그래프가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모양 그래프는 식이 하나가 아닐 때가 많아. 식 몇 개를 막 붙인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한번 그려보셨나요? 자, 오른쪽까지 마저 그리고 교재 가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경우도 이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위에 거 먼저. 자,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1 오른쪽은 쟤를 그리세요. 그 말입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그때 y 값이 마3인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죠. 다시. 자, 밑에 있는 거는 상수함수입니다. 자, 작을 때는 2. 여기에 2가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까요? 자, 저랑 비교해서 이런 모양 나오셨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한번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저희 교재를 날선 이용으로 가볼게요. 사실은 베이스보다 날선 이용에 조금 할 말이 있는 문제가 몇 개 있거든.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7쪽입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제가 오늘 날선 이용 먼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그래프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날선 이용은 이제 이런 식 문제가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모양들 다 저희 아까 방금 봤던 그거 만들어보세요. 제가 사실 이 책 보고 만든 거예요. 지라를. 이 책에 있는 이런 것들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위에 써있죠.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해봐라. 뭐 그런 문제니까 그린 다음에 내비게이션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음 장 가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프 문제 몇 개 없어요. 또 이런 식만 주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조사해봐라,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들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프린트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옵니다. 왼쪽에 쭉 있는 게 그래프 관련 문제인데 자, 여기에 온 이유가 자, 오른쪽에 있는 자, 24번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역시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극한값 구하세요 문제인데 방금 제가 말하고 왔어요. 이제 이런 거는 저희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 애매할 때는 절대값의 기본 범위를 나눠가지고 각각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원래 절대값은요 사실 공식도 뭣도 없어. 그냥 범위 나눠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여기에 이제 우리 그 프린트에 없었는데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 문제 이 친구 이제 함수가 이렇게 좀 이상한데 얘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크게 두 가지로 갑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올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나올 때는요 약분 가능하죠. 약분되면서 상수함수가 돼요. 1. 자,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자, 요거 선이나 그냥 나올 때는 x의 범위가 뭐일 때예요? x가 1보다 커요. 그렇죠. 밑에는 1보다 작아. 이렇게 쪼개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려볼게요. 자, 기준은 1입니다. 1. 자, 1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상수함수 요거 쓰면 되겠죠? 아, 참고로 이번 문제에 제가 실수한 게 있다. 1은 어디에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분모 자리가 0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에 동그라미 칠하면 안 되고 빵꾸 그리셔야 됩니다. 다시 밑에 있는 자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 자, 쉬는 시간 전에는 복습 들어갑니다. 자, 얘 소미야, 요게 무슨 극한이라고? 1에서의 좌극한이잖아.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려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릴 수 있고요. 다음 장. 자, 다음 장 가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 문제도 있고, 이제 그래프가 없는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끝으로, 지금 46분인데, 사실 여러분들은 보니까 그래프를 또 곧잘 그리니까 굳이 이게 필요할까 싶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쓰고 있는데 정말 좀 그리기 힘들어요. 가끔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또 안 그리고 하는 법.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시간도 그 컨셉인데 약간 이거 꼼수야. 꼼수 하나 한번 소개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저기 앞으로 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앞에 뭐 6번 문제 가볼까요? 6번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6번 같은 거 아까 제가 프린트에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그리기 어려울 수 있잖아. 근데 이제 풀라고 나왔잖아. 자, 요거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것도 가능하다. 하나 소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 안 날 건데, 이 방법을 중1 때인가, 그러니까 보통 그래프를 처음 배울 당시에 실제 교재에 이렇게 나와요. 혹시 너네 그래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그런지 기억나세요?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중1 때 보통 이런 정비례 일차함수를 중1 때 배우거든? 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나와 문제로. 어떻게 그리지? 얘네들은? 맞아. 사실은요, 이게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원래 그래프라는 것도 얘를 확대해 보시면 무수히 많은 점들로 되어 있는 거 알죠? 실제로 그 당시에 이렇게 그립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요. 표를 하나. 사실 표를 만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y가 2, x가 2일 때 y가 4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점을 찍어보면 뭐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랬었잖아. 그 방법을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방법도 그래프를 안 그렸지만 그린 거야. 점 몇 개 가지고. 자, 이걸로 푸는 법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쌤, 못 그리겠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위한 방법이야. 이렇게 해봐. 자, 이 지금 일단 문제가 이거잖아. 1에서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예요. 다시, 극한의 뜻이 뭐냐면요. 1로 무한히 다가갈 때였잖아. 실제로 다가가는 상황의 점들을 몇 개 찍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그냥 극한을 구할 때 원래는 두 가지 방향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자, 저는 한번 두 가지를 다 소개해 볼게요. 예를 들어 1 플러스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랑 1 마이너스 왼쪽 갈 때랑 잘 봐. 어떻게 하자고? 이런 방법이에요. 표 하나를 만드는데 자, 먼저 플러스부터 할게요. 너는 혹시 1 플러스 말 뜻이 뭔지 알지? 1로 가는데 1 오른쪽에서 가는 중이잖아. 그럼 혹시 오른쪽으로 가는 숫자 몇 개를 만들 수 있겠어? 예를 들어 뭐 어떤 거 있을까? 보통 이제 말하면 뭐 2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극한이라는 거는 무한히 다가와야 돼. 티가 나야 되니까 사실은 2 정도보다 더 가깝게 1.1 저런 느낌의 수를 몇 개 넣어보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1.1 혹은 뭐 혹시 더 다가올 수 있나? 1.0에 이런 것들을 막 넣어보는 거예요. X에다가. 그러면 느껴져. 그러니까 안 그려봤지만 느껴진다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꼼수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리고도 할 수 있어요. 몇 개 넣어보는 거지.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보면 1.001까지.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X에다가 넣어. 그리고 밑에 있는 칸에다가 그때 Y 값들을 다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극한 값이라는 것도 Y 값이거든. Y 쪽의 흐름을 느껴보라는 거야. 그러면 느껴져요. 아, 이거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할 때 만약에 그게 싫은데 그러면 사실 몇 개 넣어보는 수도 있어요.
무한히 다가가는 숫자들. 자, 같이 가볼까? 자, x에다가 1.1 혹시 대입해본 친구 있나요? 뭘 하는 줄 아세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 나옵니다. 혹시 1.0이라 한번 대입해본 친구 있나? 1.01. 마이너스 1000이 아니라 마이너스 만. 만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거듭 제곱으로 갑니다. 자, 그럼 1.0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이 뭐냐 이게? 100만이 됩니다. 혹시 그럼 느껴지세요? 얘 y값 점점 어떻게 돼? 무한입니다. 계속 작아지는 거 보여? 실제로 이 친구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마 정답일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y쪽 흐름을 느끼는 거야. y가 작아지네. 저게 극한이거든요. 흐름을 느끼는 극한이잖아. 그래서 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반대로 1 마이너스 1 왼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 혹시 왼쪽에서 올 때는요 x에다가 뭐 넣으면 되는 줄 알아? 1 왼쪽이면 0.9. 숫자를 잘하는구나. 자, 실제로 정리하자면 오른쪽에서 올 때는 이런 수로부터 넣어요. 0.1, 0.01 이런 거예요. 왼쪽 올 때는 9를 이용합니다. 0.9 혹은 이제 9 하나씩 추가하면 보여? 점점 이제 왼쪽에서 다가오는 중인 거야. 그리고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어떻다? 이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와서 이게 둘 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방법도 존재한다라는 거지. 이 방법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밑에 있는 밑에 너무 똑같나? 뒤에 가서 그냥 8번 할게요. 8번 합시다. 솔직히 말하면 쌤, 그럼 저는 그릴레오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프를 빨리 그려주면 그리면 되는데 이거 왜 하고 있냐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지. 좀 부담스럽거나 좀 못 그리겠으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더 빨라. 이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리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대입을 해야 되거든. 대입을 해야 되니까. 자,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이유 하나. 곰돌이 이거 진짜 좀 갖고 마음에 안 들어요. 위치가 너무 좀 그래. 위치가 좀 약간 화면 가리잖아.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 다 한번 일단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이런 숫자를 한번 골라보시라는 거지. 그럼 혹시 아이나 이 플러스일 때는요 x에다가 어떤 거 좀 넣으면 되는지 아세요? 2.1 또 이런 거 사실은요 또 팁 하나 드릴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어. 이런 거 하나 딱 굵직하게 넣어봐. 솔직히 그냥 이런 거 하나 딱 넣으면 바로 느낌 올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이런 굵직한 거 봐도 괜찮아요. 넣어보시면 어떻게 된다? 혹시 여러분 2.1 대입하면 뭐 나오세요? 마이너스. 이미 냄새가 나. 요거 이거 지금 점점 흐름 느껴져? 그러니까 극한이라면 이걸 느끼는 거잖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마이너스 무한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혜린아, 그럼 여기 이 마이너스면 숫자 어떤 거는 좋을까? 또는? 요런 거 이제 요런 거는 딱 넣어보라는 거. 그러면 바로 느낌 와요.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거야. 점 몇 개로 그래프예요. 어차피 극한이라는 거는 흐름을 느끼는 거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번 그러니까 베이릭 쌤이 한 장 있는 유형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시간 바뀌는 거 말씀드렸죠? 아침 10시부터 하니까 전날 밤에 여러분 불금이긴 한데 일찍 주무시고 오히려 어쩌면 좋을 수 있어요. 일찍 끝내고 여러분들 할 거 하시면 되니까
이번 주부터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